네, 여러분의 취업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시간이죠. 네. 취업 치트키 공모전 앤 서포터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취업 인사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의 고종필 전문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저희가 코너의 미남 캐릭터다. 본인이 좀 원하는 것도 있고, 작가님께서 이쁘게 봐주신 것도 있고, 우리 고쌤, 이제, 날씨가 진짜 이제 더위 많이 안 타죠? 예, 살 뺀 제가 한 2달 동안 27kg 감량했거든요. 그럼 저 같은 몸이었어요, 원래? 96kg 나갔었습니다. 오. 네, 방송을 위해서 감량했습니다. 비슷하시네요. 예. 근데 빼신 거예요? 네, 27kg 뺐습니다. 되게 그 얼굴이 오랫동안 지속되온 느낌이에요. 중2 때부터 이 얼굴이었습니다. 유재석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얼굴에는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네. 공식 미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구들이 방송을 딱 보더니 야, 너 같은 동네 흔남이 공식 미남 돌 맞는다. 예.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합의 본 게 네. 게리 씨랑 네. 그다음에 누구죠? 월요 커플. 송지효, 송지효. 송지효. 네. 그분이 월요 커플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너는 딱 30분만 금요미남 하자. 금요미남. 네, 금요미남.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금요미남. 30분만. 네, 딱 네. 30분만 프라이데이 하는 걸로요. 그거는 프라이데이 인정했습니다. 썸가이. 그것만. 금요미남으로 네.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려고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미남 캐릭터는 굉장히 좀 지켜주는 좋은 친구들이네, 그죠? 보통 이게 돌팔매질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 텐데.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생겨도지 않습니까? 오늘은? 네, 생기가 뭔가 좀 돕니다. 그렇게 네.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방학 전 되게 바쁜데 저희 강사들이 방학이 되면 거의 반백수로 반백수로 지냅니다. 기간제 백수라고 네, 하죠. 기간제 예, 백수라고 예.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남 캐릭터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미는 잠꾸러기니까 잠을 많이 자서 많이 주무시는 잠을 많이 자서 피부에 생겨 돌고 있어요. 땀은 많이 안 흘려요. 땀 살 더운데? 뺀 다음에 진짜 안 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저한테도 이렇게 그 살을 빼라. 그러면 에어컨이 필요 없다 그러시는데 저도 고쌤 보면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기간제 백수라고 하셨지만 이게 그 취업 취특기 서포터즈 공모전에서는 아니죠. 방학을 맞아 아주 제대로 아이템다운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번 주에 준비한 게 음. 너는 내 저격, 취향저격. 예. 이번 주에는 취업업 베이베. 예. 네, 아니, 취업업 그렇게 베이베 하시면 안 준비했어요. 되죠. 한번 해봐요,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원래 네, 해봐요. 아나운서님 살려주신다고 해서. 그래요? 네, 네. 기다리고 제가 있습니다. 이윤주 아나운서 해보겠습니다. 네. 예. Shut up, baby. Shut up, baby. 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시킨 거였는데 전 보지를 않아갖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네. 자, 상큼하라고 이걸 저희가 그 작가님께 주문한 건데 뭔가 좀 상큼하게 하려고 노력을 예, 했지만 시켜진 느낌, 상큼한 느낌이 네, 많이 드린 것 시끄럽게 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고쌤이 네. 준비하신 아이템 어떤 건지 저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네, 그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서울특별시 주최, 그다음에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2회 함께 서울의 공모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애플리케이션 관련 공모전인데 함께 서울앱 어떤 거를 좀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심장이며 얼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함께 서울의 공모전은 서울시와 관련된 공익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공모전인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공의 앱 개발 참여로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공모전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익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이제 어떤 것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예를 들자면은 뭐 관광을 위한 앱이나 또는 서울에 숨겨진 도시나 문화를 네네. 이제 알려주는 그런 앱 또는 예. 대중교통을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네. 주제가 정해져 있지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참가 자격 또한 제한이 없고요. 뭐 지역, 학력 상관없이 참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팀으로 참가하실 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뭐 주제를 자유롭게 하라고 선정하라고 제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공익성을 담는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네. 선뜻 어떤 걸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공익성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언제나처럼 그러니까요. 수상작을 준비했습니다. 행문이 불여일견. 저희가 네.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지난해 으뜸상을 받은 둘레둘레입니다. 둘레둘레하는 게 꼭 뭐 그렇게 둘레길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이 앱 둘레둘레는 예. 그 서울시 둘레길 종합 정보와 어. 지도,
그다음에 코스별 상세 정보가 담긴 지도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아, 서울에도 둘레길이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사용자 현재 위치나 뭐 스탬프 위치, 주변 화장실 위치, 그다음에 NFC 태그를 이용해서 스태프북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둘레길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 앱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어려움이 생각이 없을 것 되는데요. 같습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때는 이 둘레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보나 이제 지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주의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행객과 지역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관광객뿐 아니라 이제 시민들도 둘레길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스탬프북을 채우면서 또 어떤 결실의 느낌, 의미도 좀 부여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관광을 위한 앱이 있다면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앱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요. 예. 네, 지난해 열정상을 받은 네. 골든타임 119라는 앱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고나 그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그 초반에 금쪽 같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일반적인 긴급 구조 요청 방법과는 어떻게 차별화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소방관이나 그런 출동하는 이제 분들은 네. 방송 지령을 받고 이제 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령 이제 수보보다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도 받고 출동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출동 시간 단축을 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출동 대원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IT 기술을 융합해서 출동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로 선진 이 시스템을 해외 수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뉴스 전하면서도 참 끔찍한 사건 사고들 또 네. 테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 호소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된다면 국민의 어떤 안전도 지키고요. 소방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시킬 수 있고 네. 나아가서 국가 기술력의 향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관광 응급 상황 해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밖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지난해 발전상을 받은 작품인데 네. 분명 실수였다. 분명 실수였다. 예. 이름이 오늘 저희가 아침에 그 셔럿 베이비 한 건 분명 실수였다. 예, 분명 실수였다. 네. 이름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어떤 앱인가요? 아, 혹시 그 지하철이나 그 네. 버스에서 그 물건 잃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아, 있죠. 얼마 전에 좀 자주 내리는 게 우산. 아, 맞아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옆에 세워놓고 그냥 맞아요. 내려요.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는 정말 우산을 일주일에 2개씩 입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2,000원짜리 안 삽니다. 항상 네. 비닐 우산만. 예. 그래서 이 분명 실수였다 이 앱은 이 전국 대중교통을 하면서 잃어버린 물품들을 찾아주는 앱이거든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찾아야 하는 물건의 분류명, 습득 장소, 색상,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실물의 색상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만 그 상태방이 뜹니다. 예. 그리고 알림 기능, 출발지에서 분실물이 도착할 때까지 경로 안내 등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실물 건수보다 주인이 찾는 확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현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해당 물건이 보관된 곳으로 가는 경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지하철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자리 찾기, 역 근처 맛집, 범죄 알람 등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지하철 톡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내 지하상가 배치도하고 인근 주차장 정보, 지하상가 문화행사 등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언더 더 샵. 언더 더 씨가 예, 언더 더 샵. 샵. 예. 예, 이렇게 공익 관련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주위를 좀 잘 살펴보시면 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공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공공의 이익, 사회 구성원들 전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그 좋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에 가면서 느꼈던 불편함 내지는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선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이 공익성으로 잘 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선정한 심사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사는 1차 적합성, 2차 사전심사, 3차 최종심사 이렇게 3차로 걸쳐 3차로 진행되고 진행되는군요. 있습니다. 예. 1차 심사에서는 기능성, 유해성, 위험성, 선정성 등을 이제 적용해서 검토를 하고요. 예, 예. 1차 심사를 통과한 것 중에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100작품 이내 수상작이 1.1배수,
즉 30개의 최종 심사 대상작을 선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2차 사전심사 결과하고 시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네. 네, 뭐 3차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가 신청 기간과 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참가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월요일까지고요. 예. 참가 신청서와 개발 기획서를 서울 모바일 플랫폼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참가 신청서하고 개발 기획서를 8월 30일 수요일까지 제출한 참가자는 그 서울시의 협력 관계에 있는 그 민간 개발자 커뮤니티의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8월 30일 이후 9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참가 신청서, 개발 기획서, 출품 앱하고 소스 모두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네. 최종 기한이 이제 10월 30일이니까 아직 뭐 8, 9, 10, 그러니까 3개월 넘게 남았지만 민간 개발자 커뮤니티의 어떤 그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서 보다 확실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8월 31일 수요일까지인가 뭐 이것도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수요일까지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할 사항이 좀 많은데 먼저 출품 앱은 네. 제출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등록 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출품 앱은 국내 오픈 스토어에 출시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출시 날짜는 시상일 당일까지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 개발 언어나 개발 솔루션은 제한되지 않고 소스 제출과 소스 공개가 원칙이지만 소스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활용하는 휴대기계는 이제 국내 주요 제조사 안드로이드 버전 4.4 이상, 아이폰 버전은 8.0 이상 환경에서 진행하니까 실행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고요. 예. iOS 개발 시에는 UDI들 등록하시고 예. 그 마지막에 본 공모전에 제출한 소스와 앱은 타인이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동의하셔야 의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라이센스와 UDI들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나 앱 개발 소스는 대부분 공개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데 이제 서울앱 공모전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공공앱 제작을 참여한 시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하고 그런 이제 앱 제작 소스를 공유해서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을 위한 재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걸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행여나 악용하시는 분들은 좀 없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타인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남기는 걸 보면 좀 이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 기한만 잘 맞춰서 제출하면 전문가한테 또 앱 개발 관련 노하우를 또 무료로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실전 경험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부분이죠. 상금, 시상 내역. 그쵸. 예, 요겁니다. 시상 내역 정말 알려주시죠. 중요합니다. 예. 네. 시상은 총 상금 3,600만 원, 총 많이 주네요. 27개 팀이 시상합니다. 네네. 시상식은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일자 확정 시 시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적합성 검증을 통과하고 2차 사진배 선정이 되면은 이 100순위, 100등 이내에는 5만 원의 상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상자 외에도 2차 심사 작품에 선정된 분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